박홍근 원내대표가 결기를 보여야 한다. 안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결기를 보이라는 건지 의문이실 텐데요. 안민석 의원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민심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좀 더 결기 있게 실천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간의 무려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분이 왜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아니면 김성태보다 더 강하게 결기 있게 하지 못할까,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을 얻어내야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력으로 김건희 특검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 지도부가 이런 결기가 없는 듯해요. 아니 왜 2018년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그런 결기 있는 모습을 왜 박홍근 원내대표는 못 보여줍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무죄니까 본인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임기 마치기 전에 차기 지도부 구성되기 전에 결기 있는 좀 모습을 보여줘서 좀 의원들이 하나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한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임기도 끝나가는데 당 지지율 떨어지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왜 못하냐, 이런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 어쨌든 안민석 의원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특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걱정, 우려 이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드루킹 특검을 본인의 단식을 통해서 관철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 결단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원들 중에 적극적으로 좀 강력하게 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대로 좀 하지?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어쨌든 좀 결집하고 힘을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신 저는 표현했다고 봐요, 안민석 의원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뭐 박홍근 원내대표 단식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 어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대신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어제 이 자리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해법이 뭐냐, 당의 해법이 했더니 소통을 강화해라, 누구하고 비명계하고 강화해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사실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의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명계 의원들, 민주당의 길 의원들하고 오늘 만난다고 하는데 안민석 의원 얘기는 그런 쪽이 아니라 단식 투쟁을 더 강경하게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위기감이 상당히 반영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뭐 이제 추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도 좀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이제 그 비명계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뭐 좀 아름아름 굉장히 응집력을 지금 키워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비명계를 일단 한편에서는 회유하면서 한편에서는 제압을 지금 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겨냥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전선은 이제 외부로 이제 쳐서 외부에 적하고 대결하는 쪽으로 해서 결집을 시켜나가는 그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쌍특검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까지 해서 이제 정의당하고 빨리 이거 논의해갖고 빨리 성사시켜. 그 원내대표 되기 전에 이거라도 결과물로 내놓고 나가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저희가 이제 맨날 여야 싸우는 얘기만 하는데 사석에서는 두 분이 형 아우하면서 굉장히 좀 친하다 그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다선 의원들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도 대체적으로요, 평상시에는 웃고 하다가 카메라 돌아가거나 아니면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뭐 패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여야
나눠서 패널을 하지만 이종훈 평론가랑 사이가 좋으십니까? 사이 좋습니다. 예. 저는 김병민 그 후보하고도 사이가 좋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사석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예. 싸우고 그런 건 없는데 아마 이제 두 분이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쪽 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내 안에서 또 불만도 얘기하죠. 또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동질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임기를 같이 마치기로 했다고. 예, 그런 그러는데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같이 그만두고 새로운 원내대표들을 뽑아서 그쪽에서 이제 이제 총선 앞두고서 당을 정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뭐 두 분의 의도는 알겠고요. 뭐 그러나 그게 모르겠어요. 당내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친명계 입장에서는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더 확실한 이제 친명 색채를 내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그 검찰의 소환 그리고 조사 그리고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좀 더 강하게 대여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당내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강성 또는 친명 쪽에 가까운 분을 원내대표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화합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비명계와도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한쪽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비명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얘기도 나오지만 네. 지지자들은 사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양쪽 국가 배드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화합 쪽으로 가고 민생을 얘기하고 당내는 좀 더 강하게 전선을 쳐서 강경 대응으로 대여 투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주류는 친명계 쪽으로 원내대표를 뽑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해법을 놓고도 친명, 비명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안민석 의원과 조응천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안민석 의원 이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바탕으로 더 뭉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뭐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위기감의 반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호의적이질 않습니다. 외부 상황도 이제 굉장히 그렇지만 특히 이제 당내 상황이 최근에 많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명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응집력을 계속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제가 보건대는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는 그게 이제 중요 그 포인트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마 그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아마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사퇴 주장이 이제 나오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는 지금 다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정의당이 지금 이제 쌍특검에 동의하는 쪽으로 오늘도 협의를 민주당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이게 전국에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 부담스럽고. 근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은 부분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철회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비판적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기감을 좀 느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정미 대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었거든요. 좀 관망세였는데 이렇게 확 돌아선 것은 아무래도 여론이 특히 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대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이 아니 뭐 민주당 이중대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그러면 국민의힘 이중대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좀 느낀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지층들이 결집해야 본인들이 총선에서나 또 정의당의 어떤 기반을 잘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저는 더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지층들이 많은 부분 좀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것이 예. 결국은 결정을 바꾸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탄국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민주당의 특검 카드인데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